아니 지금 태풍 경보가 울리는데 배를 띄우겠다고요? 다들 제정신입니까? 거친 폭우가 쏟아지는 거제도 앞바다. 프랑스 본사에서 긴급 파견된 수석 감사관 피에르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45년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프랑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나기 직전의 밤. 10년 전 뼈아픈 실패의 조롱을 견디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눈물로 써내려간 한국 엔지니어 강태수의 낡은 노트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영하 163도의 마의 장벽. 그 견고한 철옹성을 오직 맨몸으로 박살내버린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반격. 프랑스 최고 엘리트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그날 밤, 핏빛 폭풍우 속에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승리의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저는 피에르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베끼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군. 안 그렇습니까? 파리 본사 최고 경영진이 모인 화려한 화의실.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한국 거제도 조선소의 허름한 전경을 보며 부사장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잔을 부딪히는 임원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제 임무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한국으로 당장 날아가 그들이 몰래 훔친 우리 도면을 찾아내고 눈의 가시 같은 그들의 화물창 개발 프로젝트를 영구히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LNG 화물창.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의 액화천연가스를 담아 바다를 건너는 이 기적같은 기술은 지난 45년간 오직 우리 프랑스만의 절대적인 전유물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밤낮 없이 땀 흘려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 한들 결국 우리 프랑스의 도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깡통에 불과하거든요. 한국이 배 한 척을 완성할 때마다 무려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 같은 돈을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에게 바쳐야만 하는 지독한 굴레입니다. 지난 20년간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땀에서 짜내어져 우리 프랑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견고하고 달콤한 먹이사슬을 끊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한국을 가차없이 짓밟기 위해 저는 지금 수석 감사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거제도의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낡은 연구소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웃음이 차오릅니다. 감히 너희 아시아의 조립공장 주제에 미국과 일본도 포기한 절대온도의 벽을 깨겠다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는 연구소. 제가 굳게 닫힌 실험실 문을 쾅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매캐한 기계음 사이로 한 남자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작업복에는 검은 기름때가 절어있고 깊게 펜 주름 사이로 고단함이 묻어나는 사내. 바로 10년 전 국가 예산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려먹고 전 세계 선주들의 뼈아픈 조롱거리가 되었던 화물창 국상화 실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강태수입니다. 당장 그 기계 멈추세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 도면으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낱낱이 조사할 테니까. 제가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프랑스 본사의 직인이 찍힌 법적 경고장을 그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밉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으름장 놓는 서류입니다. 보통의 아시아 엔지니어들이라면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거나 제게 굽신거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강태수. 이 남자의 반응이 무언가 묘하게 다릅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우린 훔친 적 없습니다. 10년을 피눈물로 다시 깎고 다듬어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비키시죠? 아직 우리 실험은 안 끝났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이방인을 향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분노와 지난 10년의 억울함, 그리고 기어이 이 불가능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오기가 시퍼런 칼날처럼 서려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히 한번 망해본 패배자 주제에 프랑스 최고 기술자인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요. 당신들 10년 전에도 똑같이 큰 소리치며 배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바다 한가운데서 쩍쩍 금이 가고 가스가 새어나와 쫄딱 망해놓고는 영하 163도가 동네 애들 흑장난인 줄 아나 본데 어설픈 흉내내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제가 보란 듯이
그의 가장 아픈 치부를 빗으로 푹푹 수첩합니다. 10년 전 국가적 망신이라는 굴욕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처일 테니까요. 그 순간 주변에 굳은 얼굴로 서 있던 한국 연구원들의 주먹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듯 험악한 숨을 몰아쉽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굳은 살박인 손을 들어 팀원들을 단호하게 제지하더니 무거운 침묵 끝에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인 메인 냉각 밸브를 제 손으로 직접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프랑스의 그 고상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10년 전의 그 실패를 어떻게 끝장내는지. 슉 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증기가 실험실을 뒤덮으며 온도계의 붉은 숫자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영하 100도, 130도, 150도. 이방인의 무례한 법적 협박 앞에서도 기계를 돌려버리는 이 무식하고 도끼 품은 사람들.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팔짱을 여유롭게 낀 채 이 오만한 한국인들의 두 번째 처참한 몰락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이 허름하고 녹슨 조선소 구석방에서 전 세계가 무릎 꿇은 45년 절대온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실패가 이제 곧 제 눈앞에서 다시 한번 낱낱이 증명될 테니까요. 거제도의 밤은 유난히 어둡고 파도 소리는 거칠게 창문을 때립니다. 저는 낯선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식어버린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며 노트북 화면만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항명 사태 이후 저는 어떻게든 이 오만한 한국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프랑스의 위대한 도면을 몰래 훔쳐다 썼다는 결정적인 단서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연구소 보안구역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석 감사관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내세워 강태수 책임의 개인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믹스 커피 냄새가 진득하게 뒤섞인 비좁은 방.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서류와 도면들이 산더미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디 보자. 분명 우리 GT사의 1066 모델 핵심 설계도를 어딘가에 교묘하게 숨겨놨을 텐데. 서랍을 거칠게 뒤집고 캐비닛을 샅샅이 뒤지던 제 손끝에 무언가 투박하고 묵직한 것이 툭 하고 걸립니다.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원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는 낡은 노트 한 권. 노트 모서리는 닳고 닳아 너덜거리다 못해 바스라질 지경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낚아채듯 노트를 집어듭니다. 드디어 찾았군. 이 안에 우리 기술을 베낀 불법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있겠지.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펼친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맙니다. 2016년 3월 14일 영하 118도에서 2차 방벽 미세균열 발생, 용접부 응력 분산 실패. 젠장, 또 처음부터 다시다. 2018년 11월 2일 둘째 딸아이의 중학교 입학식에 가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 지독한 쇳덩어리들 사이에서 기어이 답을 찾아내마. 우리 가족을, 우리 기술을 조롱했던 그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때까지 아빠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도면을 훔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무려 3650일이라는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강태수라는 한 남자가 겪어낸 처절한 실패에 피눈물 나는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빽빽하게 적힌 붉은색 수식과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그린 설계도들이 제 두 눈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영하 160도의 극한에서 금속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는지, 단열재가 어떻게 산산조각 부서져 내리는지,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핑계를 대는 대신 그 모든 뼈아픈 수치와 좌절을 이 낡은 노트에 문신처럼 새겨넣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바로 그들의 해결 방식입니다. 우리 프랑스 본사는 지난 45년간 그저 과거의 달콤한 독점 데이터에 취해 안주해왔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옛날 매뉴얼을 뒤적이며
땜질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강태수의 이 낡은 노트 안에는 최고 엘리트인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역발상들이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용접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완충제의 밀도를 소수점 세 자리까지 극한으로 재계산해낸 이 미친 집념. 이들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게 아닙니다. 오히려 45년 전 구닥다리 도면에 갇혀 썩어가던 우리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을 완벽하게 뜯어고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괴물을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며칠 전 날짜로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굵은 글씨가 제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푹 찌릅니다. 프랑스는 45년을 독점하며 고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피눈물로 바다를 건넜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차례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서 낡은 노트가 툭 하고 차가운 바닥에 떨어집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손가락질하고 국가마저 예산 지원을 끊어버린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이 지독한 사내들은 컵라면 국물로 밤을 지새우며 10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항했다가 바다 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쫄딱 망해버렸을 때 쏟아지던 멸시, 그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국가적 자존심,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기어이 제 손으로 씻어내겠다는 뼈를 깎는 한 가장의 책임감이 이 거대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무게감 앞에서 서류 쪼가리나 들이밀며 거들먹거리던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목덜미가 화끈거립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끼익 하고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의 서재를 함부로 뒤지는 건 그 잘난 프랑스 최고급 매너 중 하나입니까? 강태수입니다. 핏발선 매서운 눈으로 저를 꿰뚫어보는 그의 시선 앞에 저는 그 어떤 오만한 변명도 내뱉지 못한 채 죄인처럼 멈춰 서고 맙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금간 적 없던 프랑스의 오만한 철옹성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제도의 앞바다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늘은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비바람이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뉴스에서는 역대급 태풍이 북상 중이라며 모든 선박의 출항을 전면 통제한다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미친 폭풍 우 한가운데로 출항을 준비하는 배가 딱 한 척 있습니다. 바로 강태수 팀의 새로운 화물창이 탑재된 시험선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파리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군. 영하 163도의 가스를 싣고 저런 태풍 속에 배를 띄우다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피에르, 당장 그 배에서 내려 그들의 처참한 폭발쇼를 멀리서 감상해라. 본사 임원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빗물에 흠뻑 젖은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시하고 있는 강태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장 멈춰요. 당신들 미쳤습니까? 파고가 5m가 넘습니다. 이런 미친 흔들림 속에서 영하 163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10년 전 그 꼴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다 죽고 싶은 거예요? 제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조타실 창밖의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10년 전 바로 저 바다에서 우리 배가 멈췄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온도는 치솟았고 가스가 새어나왔죠. 그런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그날의 굴욕을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보다 더 낮고 묵직하게 조타시를 울립니다. 조건이 같아야 진짜 극복입니다. 그 지옥 같았던 바다를 우리 힘으로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의 발밑을 기어다녀야 합니다. 출항하십시오. 결국 거대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선체가 거친 파도를 찢으며 검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저는 차마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화물창 관제실 구석에 우그려 앉아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선체가 집채만한 파도에 부딪혀 90도 가까이 기우뚱할 때마다 제 입에서는 헛숨이 터져 나옵니다. 삐빅, 삐비빅. 그 순간 관제실 모니터 전체에 시뻘건 경고등이 번쩍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3번 구역의 압력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온도가 영하 162.5도로 불안정하게 요동칩니다. 10년 전 그들의 화물창이 속절없이 찢어지며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죽음의 타이밍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너희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머리를 감싸주고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당장이라도 배관이 터져 폭발할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관제실 안이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비명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강태수와 그의 팀원들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각자의 자리에서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력 상승 확인, 10년 전과 봉일 패턴. 4번, 완충 밸브 개방하고 냉기 순환 경로 역순으로 틀어. 강태수의 짧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팀원들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제가 몰래 훔쳐보았던 그 낡은 노트 속에 빽빽하게 적혀있던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바로 그 기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본사조차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응력 분산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친 듯이 출렁이던 붉은 그래프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이내 완벽한 수평을 그리며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영하 162.8도, 162.9도, 그리고 정확히 영하 163도. 파도가 선체를 집어삼킬 듯 때려대고 번개가 바다를 찢어놓는 이 지옥 같은 태풍 속에서 화물창 내부의 가스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누출도, 단 1mm의 균열도 없습니다. 압력 정상, 온도 영하 163도, 완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연구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모니터 앞을 더듬거립니다. 프랑스의 45년 독점 데이터로도 절대 버틸 수 없다고 장담했던 극한의 악조건을 한국이 만들어낸 화물창이 너무나도 우아하고 완벽하게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전진하는 배 안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파리 본사의 메시지가 제 주머니 속에서 처량하게 진동하고 있지만 저는 멍한 눈으로 꼿꼿이 서 있는 강태수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모두 무릎 꿇었던 45년, 프랑스의 오만한 철옹성이 지금 거제도 앞바다의 거센 태풍 속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나를 밝아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거제도 앞바다의 태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붉은 아침 해가 먹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립니다. 밤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우리의 시험선이 상처 하나 없는 늠름한 자태로 방파제를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부두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백 명의 조선소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멈추고 닻이 내려지는 순간 그 넓은 부두에 정적이 흐릅니다. 영하 163도, 압력 제로, 가스 누출 제로. 계기판의 완벽한 숫자가 대형 전광판에 띄어지자 마침내 수백 명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짐승 같은 함성이 거제도의 아침 하늘을 뒤흔듭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사람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우는 늙은 기술자들. 그들은 지금 10년의 하늘, 아니 지난 45년간 남의 나라 기술에 목줄을 잡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갑판을 내려옵니다.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파리 본사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수백 통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배가 실패했다고 보고해. 언론을 막아.
임원들의 발악하는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저는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립니다. 이제 모든 굴레는 끝입니다. 45년의 낡은 질서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벌써부터 세계 조선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콧대 높던 영국과 노르웨이의 선급협회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에 완벽하다는 최고 등급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프랑스 본사만 바라보며 굽신거리던 중동의 석유 부호들과 전 세계 대형 선주들이 지금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배를 돌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어제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을 조롱하던 오만한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줄소송의 공포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피를 빨아먹으며 영원할 줄 알았던 프랑스의 45년, 거대한 철옹성이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의해 단 하룻밤 만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그 완벽한 인과응보를 지켜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통쾌함마저 솟구쳐 오릅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그 남자, 강태수 책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나 인기척이 없는 선미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우뚝 멈춰 서금합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쇳덩어리 구석에 주저앉은 사내 강태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너덜너덜해진 검은 노트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위대한 영웅의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매일 실패한 쇳덩어리에 기름때를 묻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찢어지는 미안함. 나라의 막대한 예산을 날려먹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버텨낸 그 지독한 집념. 그것은 그저 묵묵히 뼈를 깎아온 한 늙은 가장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다 끝났다고 조롱해도 묵묵히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가족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한국의 아버지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이 나라의 눈부신 기적을 일구어낸 수많은 강태수들의 땀방울이 저 굵은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아 제 가슴이 먹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그 숭고한 구분등 앞에서 제가 입고 있던 수석 감사관의 빳빳한 자켓을 바닥에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오만한 프랑스인이 아니라 한 명의 부끄러운 기술자로서 그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굽힙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항복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당신들의 그 지독한 책임감과 평생을 바쳐 지켜낸 그 위대한 삶의 무게를 향한 저의 가장 뜨거운 존경입니다. 거제도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강태수의 낡은 노트 위로 그리고 다시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웅장한 크레인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만한 45년 독점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전 세계의 바다는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